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관의 권력, 재량권은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의안을 내놓으려 하면 다른 부처나 총리에 맞서 논쟁을 벌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맞서야 하는데 그쯤 되면 장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의견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국무총리의 뜻을 너무 거스르지 않는 게 이렇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엄격히 정책 노선에 들어맞는다라는 걸 입증할 수 없을 바엔 차라리 공론화 않는 게 상책입니다. 프랑스와즈 지루의 아버지 살리우 구르드지는 터키 전신국 설립자였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터키가 독일 동맹국으로 참전할 조짐을 보이자 그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서영 선고를 받은 살리우 구르드지는 1915년 터키를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스위스를 거쳐 프랑스로 망명했다. 1916년 태어난 지루에게 아버지의 터키 시절 이야기는 전설과도 같았다. 우선 프랑스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점차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지루가 8살 되던 해인 1924년 아버지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루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하다는 걸,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그는 타자 속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당장 500프랑의 수강료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고심 끝에 먼 친척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첫 월급을 받으면 돈을 꼭 갚겠다고 애원했다. 지루는 일본에 130단어를 기록하는 정식 타자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마침 애서가들을 위한 서점에서 타자 속기가 가능한 판매 여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14살 지루는 서점에서 열심히 타자를 치고 책을 팔았다. 그는 서점에 있는 200여 권을 1년 만에 다 읽었다. 보들레르, 볼테르, 톨스토이, 디드로, 스탕달 등을 탐독했다. 어느 날부터 글을 쓰고 싶었다. 타자 속기사는 당시로서는 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자신에게 가족의 밥줄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무엇이 살이에 맞는 일인지 묻고 또 물었다. 꿈이 현실을 압도했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다. 1932년 마르셀 파녀레 판이 현장에서 영화 업무를 시작했다. 서점에서 속기사로 일하며 미친 듯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흡입력 있는 대사를 척척 써내려갈 뿐 아니라 특유의 친화력으로 촬영 현장을 이끌어가는 그의 역량이 영화계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1937년 지루는 감독 피에르 콜롱비에의 조감독이 된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1942년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던 친구가 지루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연락책 역할을 하고 송신기와 무기를 보관하고 비밀부대 사령관 피에르 드쉬시와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일을 맡았다. 지루는 매우 강인했다. 저는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는데 그것은 육체적 속박이 아니라 제 자신의 정신적 저항을 시험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1945년 종전 소식을 듣고 그는 크게 감격했다. 지루는 여성 잡지 엘레의 기사를 쓰며 거취를 고민했다. 그러던 중 당시 엘리 대표가 중병에 걸려 몇 달간 꼼짝할 수 없게 되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엘리의 편집장이 된 지루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회사가 발전해가는 순간마다 큰 기쁨을 느꼈다. 7년 동안 엘리와 함께 성장한 지루는 다른 신문을 만들기 위한 용기를 낸다. 당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 간결함과 리듬감, 생생한 현장성이 담긴 바로 저널리즘이었습니다. 엑스프레스 창간호는 1953년 5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간지 반절 판양에 총 12면으로 발간됐다. 지루는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특종을 터뜨렸다. 한창 전쟁 중이던 인도차이나에 대한 엘리와 살란 두 장군의 비밀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엑스프레스는 판매 금지 처분을 당했다. 프랑스가 공화국 체제 아래에서 신문 판매 금지 조치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전 세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엑스프레스의 명성이 높아졌다. 전어위복이었다. 1953년 사무실 세계로 출발한 작은 신문사에 네로라하는 기자들이 합류했다. 195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와 모리약도 엑스프레스에서 아무리 사소한 기사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는 의지로 글을 썼다. 그러나 신문사 운영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드골 정권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지루는 힘들 때일수록 언론의 정도를 잊지 않고자 노력했다. 독자들은 엑스프레스를 외면하지 않았다. 엑스프레스는 1970년 명실상부한 대형 언론사, 영향력 있는 주간지가 된다. 프랑스 최고의 특수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 졸업생들도 엑스프레스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 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 언론인에게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74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루는 사회당의 프랑스와 미테랑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접전 끝에 중도 성향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팅이 승리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엑스프레스로 찾아와 그에게 강요직을 제안했다.
6.8 혁명을 겪으며 여성 인권 향상 필요성을 절감한 데스탱은 지루에게 여성부 신설을 일임하고자 했다. 대다수 강요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도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시대적 열망과 대통령의 진정성이 그를 움직였다. 지루는 우선 배웠다. 정부에서 쓰는 용어와 행동 규범, 그 모든 세세한 것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여성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장관의 임기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급한 현안부터 챙겼다. 첫째로 할 일은 노동법과 다른 제반 법률에서 여성 차별적인 규정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비중 있는 100개 조항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여성들이 파격적인 승진을 할 수 있게 기업인과 대통령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자크 시라크 당시 총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지루에게 감사를 전했다. 우리 정부가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여성 정책밖에 없을 겁니다. 1976년 지루는 여성들을 위한 계획이 완성되자 디스카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신임 총리 레몽 바르가 그에게 1년도 채 못 되는 임기의 문화부 장관직을 제안했다. 지루는 1977년 3월까지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박물관 기획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언론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정치계와 그 세계의 법칙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그는 렉스프레스에서 다시 말과 행동과 비평의 자유를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강요 생활을 하던 32개월 동안 렉스프레스는 영국인 사업가 지미 골드스미스에게 매각되고 말았다. 새로운 사주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루가 렉스프레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디스카르 대통령은 TV 방송사 앙텐트의 사장직과 유네스코 프랑스 대사직을 연이어 제안했다. 그는 모두 거절했다. 자신은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권력 시극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3년간 장관으로 일한 지루는 오로지 자신만 쓸 수 있는 글 작업에 착수한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는 전기 작가가 되고 싶었다. 지루는 마리 퀴리 평전 작업에 돌입한다. 장관, 잡지 편집인, 신문 발행인 등의 이력을 모두 내려놓고 마치 16살 처음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 뛰어들었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는 국립도서관에서 퀴리 관련 자료를 직접 찾으며 과학 공부에 매진했다. 퀴를 말리는 심정으로 쓴 초고를 마리 퀴리의 마지막 교수였던 베르트란 골드스미스에게 건넨 지루는 지적받은 단 한 군데의 오류를 바로잡은 뒤 마리 퀴리 평전을 1981년 출간한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루의 마리 퀴리 평전은 영어로 번역돼 호평을 받았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그는 로살롬의 알마 말러, 제니 마르크스 등의 여성 지식인 평전을 잇따라 발표했다. 1997년 지루는 자서전 나는 행복하다를 출간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어렵게 털어놓는다. 자서전은 의대를 졸업한 아들이 스키를 타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에서 시작한다. 2달 뒤 그의 아들은 눈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1940년 미혼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했던 지루는 당시 낙태가 금지되었던 프랑스 사회에서 의사에게 애원도 해보고 민간요법도 동원했지만 결국 미혼모가 됐다. 그와 그의 아들은 줄곧 애증의 세월을 보내다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지루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분조를 다투며 살아왔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것이다. 그는 인도에서 한동안 명상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떠났다. 지루는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장관직에서 물러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치적 행보를 궁금해했다. 그러나 지루는 권력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 평전 작가로 활약하며 세상을 떠난 2003년까지 르누벨 옵세르바테를 기고했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의 일을 걱정하는 대신 활기차고 아름다운 오늘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프랑스와즈 지루는 인간의 삶을 깊이 관찰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